해방이 된 후에, 그러니까 45년 이후겠지. 나는 1인칭이네요. 친구의 방과 함께 만주에서 서울로 돌아오다 그와 헤어지게 되고 화물차를 얻어 타 함경도의 수성까지 오게 됩니다. 공간은 함경도네. 나는 제 방을 따라 내려오다 한 소년을 만나는데 그 소년은 뱀장어를 잡아 일본에게 파는 일을 하고 있었다. 뱀장어. 아직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고가의 음식입니다. 일단 요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뱀장어 사 먹는다? 돈 많은 놈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지. 처음엔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좋기는 했어요. 정말 했는데 그놈의 조합장 해먹은 일본 놈 잡고 나서 하루는 위원회 김신혜 선생이 우리 집에 와서 이 양복을 주면서 하는 말씀이 퍽 이상한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일단 그놈의 조합장 해먹은 일본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누구예요? 독립이 되면서 돈을 숨겨서 도망가고 있었는데 이 소년에게 발각이 되거든요. 결국엔 소년이 잡아버려. 정보를 건네줘서. 여기에서에 나와 있는 이 위원회는 건국준비인민위원회라고 건국준비인민위원회라고 약간 좀 강성한 사람들이야. 외놈들 다 때려잡아야 돼. 그놈들 재산 압착같이 해가지고 다 긁어서 찾아와야 돼.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너 남의 집 초상난데 가본 일이 있니? 단박에 그러십니다. 예, 가봤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 죽은 방에서 일가 친척이며 온 동네 사람들이 왜 모여서 들끓고 날새는 줄 알아? 몰라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웃으면서 김 선생이 하는 말이 다른 할 일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수가 있단 말이야. 하고는 하하하하 잡고 웃었습니다.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일단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2번 여기에서의 죽은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패망 전쟁, 패망 후에 도망간 일본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패망 후 일본인들 도망을 갔거나 어떻게 해요? 어떤 식으로 눈치를 보려고 했었던 숨죽여 있었던 일본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위원회 김 선생이 하고 싶은 일은 뭐야? 이 죽은 사람들 잡아내는 거야. 숨어있는 외놈들 잡아내는 일을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소년, 네가 좀 도와달라. 이런 거지. 아유, 글쎄 그래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왜 벌떡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나요? 하고 무서워서 물으니 죽은 사람이 일어난다고요? 순진한. 죽은 사람 몸뚱이 위로 고양이가 넘어 지나가면 일어난다고. 왜 그러지들 안 그래? 라면서 또 농담같이 이야기하죠. 그러시고는 또 깔깔 웃읍시다. 날 놀리듯이 그렇게 자꾸만 웃으시고 나서 자, 그러니까 고양이가 오는지 안 오는지 시체가 벌떡 일어나려는지 안 일어나려는지 잘 지켜야 된단 말이야. 네가 잡은 그놈의 조합장 놈도 그렇게 얌전하게 자빠져 있던 놈인데 벌떡 일어나서 달아나려는 걸 봤지. 그놈의 조합장도 어떻게 죽은 사람 중에 한 부류였었던 거지. 그런 말씀을 하셨어? 그러니까 네가 잡은 이 뱀장어가 꽤 엉뚱한 것을 하는 셈이었었단 말인 거겠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뱀장어 고가 음식 사 먹는다. 돈이 많다. 언제? 일제시대에. 그러면 뱀장어 사 먹는 놈들은 뱀장어 구매했던 놈들은 전부 다 외놈들이었겠구나. 1인들이었겠구나. 어떻게? 돈이 많은 재력 있는 일본 사람이었겠구나. 그걸 김 선생한테 알려주는 거지. 그럼 이제 김 선생들은 이제 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이제 족치기 시작하는 거야. 사람이 못 지키는 고양이를 다 지키고, 절반은 소년의 말 대답으로 또 절반은 그의 안색을 살피는 놀라움으로 나는 이랬다. 근데 그 김 선생은 누구니?
그 위원회인가? 건국준비위원회 뭔가 하시는 꽤 높은 사람이에요. 전에 감옥에서 나왔었었죠. 아, 일제시대의 감옥에서 나왔다? 거의 독립운동 했었겠네.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집 동네에 살다가 지금은 포항에 일본 놈 살던 집을 얻어가지고 외놈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지네 집 스타일로 지어놓은 집들을 적산가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얻어서 거기서 지내시고요. 김 선생네는 선생 어머니하고 나만 하고 나보다 적고 한 아버지 없는 조카들하고 지내다가 김 선생은 조카 둘하고 같이 지내고 있네. 김 선생이 잡혀 들어가고 난 뒤에 그 할머니가 혼자 살 수 없어서 그것들 데리고 포항동 어느 집에 가서 지금껏 남의 집을 살고 있었어요. 결국에는 뭐예요? 이 김 선생이라는 사람도 일제에 의해 고초를 당한 사람인 거지. 고초를 겪었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나는 외놈들에 대해 그런 적개심을 가지는 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당하고 있을까요? 잡아다 족쳐야지. 아, 그런 분이야? 예. 이번에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그렇겠지. 나는 아무 말도 아니하고 잠잠했다. 소년도 입을 다문 채 더는 제잘거리지 않고 뭔가 중대한 걸 생각하는 사람처럼 고개를 소긋하고 걸어갈 뿐이었다. 예, 그건 그런데 너 그 김 선생이라는 이가 죽은 사람을 대놓고 하신 말씀 그래 그때 알아들었다라는 말이냐? 야, 너 그게 죽은 사람이 돈 들고 튀려고 했었던 도망 못 간 일본 놈이었다라는 걸 그 당시에 알았어? 알아듣고 말고요. 그걸 몰라요? 소녀는 한번 내 얼굴을 치여다보고서 똑똑한데 이걸 알아보니까 아직 못 보셨네요. 전 다 어디가 있나? 아직 못 보셨군요. 그건 정말 다들 죽은 거 한 가지입니다. 무슨 말이야? 1인들 현재 살아있어도 현재 진짜 숨은 쉬고는 있어도 그거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이야기 하는 거지. 이놈들 걸리기만 하면 죽는 거기 때문에 걔네들 죽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아, 아직 못 보셨군요. 누구를 아직 못 봤다라는 이야기인 거야? 패망한 일본인들. 그걸 아직 못 보셨군요. 그는 다시 처음에 흥분 상태로 돌아가 낯의 열근 분홍기가 오르더니 다음 순간엔 다시 푹 꺼져가면서 내 뱀장 어깨 고가음시 이걸 사먹는 녀석들은 어디다 숨겼는지 간에 숨겨서 돈푼 있는 놈들이 틀림이 없죠. 뱀장어 사먹는다? 돈 있는 놈들. 일제시대에 돈 있는 놈들이다? 나쁜 놈이지. 정말 다들 배가 고파서 쩔쩔맵니다. 다들 얼굴이 하얗고 가죽이 늘어지고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는 걸 가지고 밤낮을 모르고 망개를 비라리 헐어 밑에 구구한 말 하면서 어떻게 제발 굽실굽실 하러 말이 이렇게 어렵다. 구걸하러 촌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배추 꼬랑지를 먹는다. 고춧잎을 딴다. 수박 껍데기를 핥는다. 어때요? 이 짓을 왜 하고 있을까? 배고픔 때문에 하는 행위지. 어느 지역에서는 배추 껍데기로 뭐 이렇게 장아찌 같은 것도 담근다라고 하는데 먹을만 한가? 그러다가 정 할 수 없으면 고무산이나 아오지로 가죠. 고무산이나 아오지는 어떻게 해요? 극악의 노동의 공간이에요. 가면 일하다 죽는 거야. 탄광에서 석탄 깨다가. 누가 보내지 않아도 자청해서 갑니다. 우리 여기는 쌀이 없을 텐데 일본 것들이랑 거지 반 산에 없는 것들인데 애새끼들 만나 오글오글 하는 걸 데리고 그냥 가서 어딜 가면 어딜 가면 또 뭐 탑니까? 아 이제 어떻게 해요? 외놈들은 이제 다 죽어가기 직전이에요. 특히 이 부분 얼굴이 하얗고 가죽이 늘어지고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는 걸 보면서 다리가 부들부들 떨립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외양 묘사하고 있죠. 행동 묘사하고 있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쟤네 진짜 고달프게 살고 있구나.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렇게 밑에 이제 이러한 소년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은 일본인들에 대한 또 감정이 또 달라. 부질없는 말로 이가 어째 안 갈리겠습니까? 저것들 다 찢어 죽여야지. 분노와 복수의 감정이 분명히 있어. 하지만 내 새끼들 갖다 가두어 죽인 놈들은 자빠져서 다들 무릎을 꿇었지만 무릎 꿇은 놈들의 꼴을 보면 눈물밖에 나는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죠. 연민이 들지. 어느 한 노파의 대사인데요. 내 새끼 갖다 가두어 죽인 놈들이라고 봤을 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어떤 노파, 이 노파의 자식이 갖다 가두어 죽였다? 감옥에서 죽었네. 옥사했네. 애비랄 것도 없이 남편이랄 것도 없이 잃어버릴 건 다 잃어버리고 못 먹고 굶주려서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한 너절대기에 깡통 들고 앞뒤로 허저허저 걸어다니면서 업고 안고 끌고 주축 끼고 다니는 꼴들 어디 매가 갑니까? 그거 어디 때릴 수도 없어요. 발가벗겨 놓고 보니 매갈 데가 어딥니까? 아이고, 때릴 데도 없어요. 이러한 꼴들을 보니까 어떻게 치근하지. 저는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이라서 그런지 저는 뭐 솔직히 뭐 잘 이해는 안 돼요. 이렇게 다 똑같은 놈들이지 뭐. 만주에서 오셨다니까 혹 못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낮에 보면 요 조그만한 장터에 그 헐벗은 굶주리는 것들이 아직 도망가지 못한 일인들이 드문드문 바닥에 깔립니다. 그놈들만 모아서 보내는 고무산인가 아오지인가 간다라는 차가 저기 와서 인제 저 차도 벌써 내 알기로는 한 닷새도 더 됐나 봅니다만 참다 못해 차원에 나오는 것들이 한 차 되기를 기다려서 떠나는데 닷새 동안이면 닷새 동안 긴내 굶은 것들 그 속에 어째 거기에 없겠어요? 그러지 아니하여도 나는 할머니의 아까 그것들에 업고 안고 끼군 다닌다라는 요 표현, 치근한 표현. 아이고 할머니는 외놈들 때문에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도 똑같은 그런 처지의 사람들을 보면 일본 사람이더라도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 이건. 낮에 수성에서 들어오는 길로 맞닥뜨린 사람들이 복잡거리는 좁은 행상로 위에 일어난 한 장면의 짤막한 씬을 연상하는 중인데 노인은 이러한 말을 끊고 한숨을 들이셨다. 참으로 그 일본 여자는 없고 옆에 자식 달고 손 하나는 손에 쥐고 아마 아오지 가기를 기다리는 차에서 기어 내려온 것 같은 가까운 행상로 위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허옇게 퉁퉁 부어오른 얼굴에 기름때에 전 걸레 같은 헝겊 조각으로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업고 달리고 잡힌 채 길가에 비껴 서 있었다. 머리를 동인 것만으로도 휘둘리는 몸을 어찌할 수 없다라는 모양으로 골살을 몇 번 찌푸렸다가 펴서 하늘 쳐다보고 또 찌푸렸다가 펴서 쳐다보기를 한참이나 하여 애쓰는 것을 자기는 유심히 건너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서는 어디가 있을까? 요 정도에는 외양묘사. 요 정도면 행동묘사. 그래서 외양묘사와 행동묘사를 통해서 일본인 요 여자의 고달픔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마음 그래 가질 수 있지. 인간이라면 누구나. 옆에 나와 있는 문제 1, 2, 3번 시작해 주시죠.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녀는 돈 많은 일본인들에게 뱀장어를 팔았다. 맞죠? 소녀는 달아나려는 일본인 조합장 잡은 적이 있죠? 그게 누구야? 죽은 사람이지. 나는 만주에서 지내다가 우리나라로 돌아왔었다. 괜찮지. 에? 이거 어디서 알 수 있었어요? 쓱 읽고 지나갔었는데 여기죠. 만주에서 오셨다니까. 괜찮죠? 궁핍을 겪고 있는 일본인들은 주로 어린아이들이나 여성들이었었다. 그렇지. 답은 5번. 김 선생은 감옥에 나온 후 소년이 살고 있는 동네로 이사 왔었다. 딱히 이런 정보가 있는 거는 아닌데 그래서 틀린 건 5번. 앞에 기역부터 미음까지 보면서 갈게요. 기역. 죽은 사람. 어떤 사람? 1번. 패망 이후에 숨어 지내는 죽은 사람. 바로 썼었죠? 패망 이후에 도망가거나 숨죽여 있는 사람들. 나쁘지 않아. 다음. 니은. 꽤 엉뚱한 짓. 어떤 거예요? 뱀장어를 파는 거지. 뱀장어를 팔아서 사먹으면 돈 있는 일본인이구나. 2번. 돈을 숨겨 가지고 있던 일본인을 찾아내는 일. 괜찮죠? 다음. 디귿. 아, 그런 분이야? 어떤 분? 독립운동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어쩌고 저쩌고. 김 선생 어머니처럼 해방 후 남의 집살이 한 사람? 아니야. 독립운동하고 위원회 일 하는 사람. 답은 3번이겠네요. 뒤로 또 넘어가서 리을. 고모산이나 아오지 여기엔 어떻게 끌려가면 죽는겨. 하지만 안 갈 수도 없어. 안 가면 지금 이 자리에서 굶어 죽으니까. 2의 4번. 궁핍한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마지못해 선택하는 공간. 괜찮아. 다음. 미음. 이 조그만 장터에 2의 5번. 고모산이나 아오지로 가는 차가 사람들을 기다리는 곳. 그렇죠. 저 헐벗은 것들 고모산이나 아오지가 간다는 차가 여기에 있었죠. 그래서 2의 3번. 데스크. 다음. A와 B의 공통으로 나타난 서술상의 특징 3번. A가 어떤 모습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한번 확인을 할까요? 뭐야, A. 뒤에 있었나? 그러네. 이 부분. 아, 배고파서 일본인들이 고달프게 살고 있어요. 다음. B에서도 어떤 한 일본 여자가 고달프게 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죠. 둘 다 공통점은 뭐예요? 요게 답이었었네? 누구? 외양묘사, 행동묘사가 있습니다. A에서도 어떻게 외양묘사, 행동묘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3번의 답은 몇 번? 2번 정도 확인해 보면 되겠지. 별로 어렵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외양묘사, 행동묘사 이렇게 묘사 나오는 부분들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많은 작품을 한 거는 아니지만 정리를 해보면 뭐예요? 시점에 관련된 이야기 소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야기 그 다음에 소재나 문장의 의미 물어보는 애들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기 누구냐 인물 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있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작품 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올해에는 특히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거의 일제강점기 뒤에 보면은 이제 6.25 전쟁에 관련된 애들도 많이 나오는데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부분에는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조금 어렵게 낸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일제강점기를 나타내는 것들 시대적 배경은 동일하지만 정서나 대처 방안이 다른 작품들 그런 애들도 좀 주목을 해보자. 이 정도인 거겠지. 뒤에 나와 있는 4번 문제까지 마무리할게요. 해방 공간에서 우리 민족이 패망한 일본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복합하고 다층적이다. 그들이 36년간 보여줬던 행토에 대한 분노와 그들에 대한 복수의 감정, 그들의 패망에서의 느끼는 희열과 그들에 대한 조롱, 그들과 우리가 다른 존재라는 이질감에서 비롯된 감정들이 이러한 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시선도 있대.
패망으로 인해 자신이 가진 것을 잃고 굶주리고 핍박받는 존재들이 된 그들에 대한 연민과 동정. 어쩌면 아유 우리도 저렇게 살았었는데 고달픈 삶을 경험한 사람들이 갖는 동질감에서 비롯된 감정이 또 다른 한 줄. 허준의 잔 등은 이와 같은 복합적인 신선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파란색 밑줄 그어놓은 거는 김선생 같은 거고 위에다가 쓸까? 파란색. 딱 김선생의 시선이고 밑에 나와 있는 주황색 얘는 누구? 아유 저것들 옷자 불쌍해서 왜 밉지가 않겠어 이야기하는 노파의 시선이 담겨져 있는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적절한 거 찾으러 갈게요. 김 선생이 하하하하하 하고 웃는 이유는 일본인들의 패망에서의 느끼는 희열 때문이다. 아니야, 여기에서는 그냥 어린 나 데리고 농담하는데 그 농담을 진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 어린 소년의 반응이 귀여워서 웃는 거지. 날 놀리듯이 질문하는 김 선생의 태도에서 일본인을 조롱한다? 아니야, 그냥 눈앞에 있는 요 꼬맹이 놀리고 있는겨. 김 선생이 일본놈 살던 집을 얻어서 사는 것은 패망한 일본인들에게 동질감, 나도 일본인처럼 느껴보고 싶어서 그 집에 들어가는 거야? 아니지. 노인이 때릴 때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말에는 일본인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뭐예요? 연민, 동정이죠. 노인이 하고 한숨을 쉬는 것은 연민 때문에 나쁘지 않죠? 틀린 거는 5번. 오케이.